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좋은 것은 예기치 않게 찾아온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도깨비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저는 도깨비라는 드라마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막 여러 번씩 이렇게 반복을 해서 볼 정도였는데요. 제가 도깨비 안에서 정말 명대사라고 여기는 장면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 중 하나를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셨죠? 여러분, 이 장면을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데요. 이 장면에서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 좋은 것은 예기치 않게 늦게 찾아온다는 거. 제가 이 말이 제 마음에 탁 박혔던 게 제가 살면서 정말 그게 맞다는 거를 여러 번 느꼈기 때문이에요. 제가 경험했던 거를 좀 바탕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그 모호한 사람들을 조금 이렇게 멀리 한다는 이제 투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에피소드에 나왔던 그 사람들 중에서 그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상해 어학연수 갔을 때 우연히 알게 된 그분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좀 좋아했었거든요. 제가 좀 좋아했었어요. 근데 그 사실 제가 그런 사람을 되게 만나고 싶어 했었어요. 그분 같은 그런 성향을 지닌 사람. 뭔가 뭐 외모도 좀 내 취향으로 생기고 나이도 나랑 뭐 별 차이 안 나고 뭐 크게 내 또래 그러면서 되게 향상심이 있고 뭔가 항상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열심히 살고 좀 자기가 주체가 돼서 뭔가 남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뭔가 주체가 돼서 열심히 살고 그리고 영리하게 사는 사람.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머리를 잘 써야 돼. 그냥 열심히만 해서는 요즘 세상에선 그렇게 잘 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것도 필요한데 영리하게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그분은 진짜 영리하게 열심히 사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저랑 이렇게 지향하는 바가 좀 비슷했던 게 저도 시간과 돈으로부터의 자유로운 삶을 제 삶의 가장 지금 우선순위로 두거든요. 실현해야 할 목표 1위라고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어린 나이부터 그러니까 자기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목표와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 와서 이렇게 여러 힘든 일들 겪으면서도 참 이렇게 멋지게 잘 살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 배울 게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 그분이랑 같이 그러니까 연락도 자주 하고 여러 번 보기도 하고 했던 거거든요.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별다른 노력을 한 게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분과 제가 그 에어비앤비 하우스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나게 된 사연도 되게 웃겨요.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 그 집 열쇠를 딴 데 두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 열쇠가 있어요. 상해에 있는 집 열쇠가 있는데 자기가 다른 지역에 사는 친구네 집 놀러 갔다가 그 집에 그 열쇠를 두고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는 길에 그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잘 데가 없잖아요, 당장. 그래가지고 급하게 예약한 집이 바로 그 제가 초대받아서 갔던 그 에어비앤비 하우스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 하우스에 그때 갔던 이유가 딸내미가 아파가지고 차일피일 미뤄지다가 저 한국 들어가기 바로 전날 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타이밍도 그랬고 그의 타이밍도 그랬고 뭔가 제가 그 집에서 만나게 된 것도 굉장히 기묘한 우연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그와의 뭐 만남이 결국 뭐 끝은 뭐 그렇게 뭐 썩 좋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물론 저에게 큰 교훈을 준 만남이었지만 그때 깨달은 게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애쓴다고 해서 뭔가 일이 더 잘 되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아요. 되게 기묘하잖아요. 어쩜 그렇게 사람을 만나게 할 수 있을까요? 참 별별 일을 다 만들어서 그쵸? 열쇠를 집에 딴 친구 집에 놓고 오고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딸내미가 폐렴 걸려가지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그날 가게 되고 이렇게 참 기묘해요. 사람의 만남의 이런 계기를 보면은 진짜 진짜 기묘합니다. 자, 두 번째 에피소드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좀 의지의 무익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그 홍콩남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의사 표현을 좀 불분명하게 한 좀 나쁜 사례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분을 제가 만나려고 했던 것도 물론 저 친한 언니가 그러니까 저한테 소개시켜 주려고 한 분이었기 때문에 만나려고 하는 것도 있었고 또 뭐 능력 있으신 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괜찮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이제 만나려고 했는데 제가 그때 5월 달에 이제 소개팅을 끝으로 그 후로 소개팅을 안 하게 돼요. 근데 그 이유가 그 홍콩남 때문입니다. 왜냐면 지친 거예요. 뭔가
저는 그 나름 제가 그분한테 이게 막 카톡도 했거든요. 뭐 그때 저 홍콩 가는데 시간 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나름 예의를 갖춰서 보냈어요. 왜냐면 뭐 투자은행이 되게 바쁘잖아요, 사실. 뭐 연봉은 많지만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조금 적당한 시일에 제가 물어봤거든요. 여쭤봤거든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여쭤봤어요. 근데 그때마다 뭐 봐야 된다, 뭐 무슨 시험이 있는데 시험이 몇 시에 끝나는데 그 후로 봐서 뭐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불분명하게 그분은 항상 저에게 의사 표현을 그런 식으로 하셨거든요. 그때 제가 느낀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렇게 사람 한 번 만나자고 이직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저는 뭐 쇼핑하려고 홍콩 간 김에 쇼핑도 하고 오고, 제 홍콩인 친구들도 만나고 오고 즐거운 시간이긴 했지만, 그러니까 그분과의 만남의 불발, 그리고 그분이 저에게 보인 태도가 제 여행을 조금 불쾌하게 만드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그럼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냥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명확하게. 근데 왜 되게 불분명하게 항상 이렇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물어보면 또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의사 표현을 해가지고 사람의 시간과 감정을 이렇게 소진하게 만드는지 저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좀 행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불분명한 사람은 인생에서 가까이 해봤자 도움될 게 없으십니다. 아닌 사람들은 빨리 끊어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길이에요. 사람 때문에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이제 홍콩남 사건을 통해서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막 그때 차이홍이라는 그 곳이 있어요. 요새 그 핫한 플레이스인데 그 사진 예쁘게 나와서 거기서 이제 딱 앉아 있는데 되게 내가 뭐 하고 있나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딱 정리되는 거야, 진짜. 혼자 여행 갔거든요. 나 진짜 뭐 하고 있지? 내가 진짜 남자 하나 만나자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지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어? 막 이런 생각마저 드는 거죠. 그쵸? 그래, 뭐 네가 뭐 서울대 나오고 무슨 뭐 투자은행 다니고, 그래 뭐 네 잘났다 쳐. 근데 네가 잘났다고 해서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이런 식으로 의사표현하는 게,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게 이게 합리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제가 뭔가 되게 상대적으로 남자 뒷공문이나 쫓아다니고 있는 그런 사람처럼 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난 이미 최선을 다한 것 같아. 나는 이 사람한테 충분히 예의도 지켰고, 난 이 사람한테 이 사람 입장 배려해서 여러 번 물어봤고,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근데 항상 그럴 때마다 나한테 보이는 태도가 이랬고. 그래서 저는 그 후로 일체의 그런 인위적인 노력을 하는 걸 멈췄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려는 인위적인 노력 자체를 다 끊어버렸어요. 즉, 소개팅 이런 거를 막 주변에 해달라고 막 이러고 막 이러지도 않았고, 막 소개팅 뭐 하겠다고 막 기를 쓰고 막 그러지도 않았어요. 제가 그렇게 이렇게 애쓰지 않은 거에는 이런 믿음이 그때 이렇게 깔렸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 나타난다. 그러니까 나는 내 할 일을 하면서 내 자신을 갖추면서 그렇게 성장하고 있으면 되지, 막 여기저기 분주하게 나다니면서 막 남자 뒷공문 쫓아다니고 뭐 연애하려고 애쓰고 그러는데 에너지를 쏟는 게 정말 비효율적이라는 깨달음을 그때 그 홍콩 여행, 그리고 홍콩남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때. 그 후로는 일체 소개팅을 이제 하지 않았어요. 그 후로.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기쁜 소식 하나를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남자친구가 생겼거든요. 근데 그 남자친구가 또 어떻게 만나게 된 거냐면은 굉장히 우연찮게 만났어요. 소개팅은 아니고, 그러니까 친구가 이렇게 식사 자리를 마련해 줬어요. 다 같이 이렇게 모이는 식사 자리. 그 자리에서 이제 식사를 하다가 이제 뭐 좀 괜찮으신 분인 것 같다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둘이 만나서 얘기하고 하다가 연락을 이렇게 주고받고 하다가 이제 좀 친해졌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자연스럽게 사귀게 됐는데, 사실 제가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새로 생긴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또 떠올리면은, 제가 이분을 되게 만나려고 막 기를 쓰고 막 제가 찾아다니지 않았어요. 막 내가 만나야지, 막 내가 꼭 만나고 말 거야. 내가 막 올해 연애를 꼭 시작해서 내가 몇 년 있다가 막 결혼을 하고 막 언제는 뭘 하고, 이런 계획 세우는 걸, 일체 그런 계획 세우는 걸 다 그냥 버렸어요. 그냥 제가 그동안 했던 거는, 그 홍콩남 사건 이후로 제가 했던 거는 제 자신을 갖추는 일이었거든요. 열심히 막 유튜브 강연도 막 보고, 책도 읽고, 명상도 하고, 글도 쓰고, 또 직장에서는 직장 일에 충실하고, 그리고 좋은 친구들과 대화하고, 그리고 중국어 배우러 다니고, 캘리그라피 배우러 다니고, 뭐 가끔씩 조깅도 하고, 마라톤 대회도 나가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플루토 매일 불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제 인생을 참 충실히 사냐고 바빴어요. 정말 하루 24시간이 정말 모자랐거든요.
저는 정말 하루하루를 참 즐겁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제 친구를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 지금 남자친구분은. 그때 근데 그 친구의 이야기를 좀 잘 들어줬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그 친구가 겪고 있는 상황이 제가 예전에 겪었던 일들이 많아가지고 그 친구가 되게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좀 뭔가 잘 됐으면 좋겠고 그 친구도 좀 더 이렇게 더 마음이 편해졌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에 그 친구한테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고 그 친구 얘기도 많이 들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 거라고는 막 무슨 남자 만나겠다 막 뭐 하겠다 막 이러면서 막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그저 바르게 대했을 뿐이에요. 그 사람이 슬퍼하면 위로해주고 그 사람이 내 조언을 필요로 하면 그 필요한 조언을 해주고 그 사람이 진심으로 잘 되길 바라고 그런 마음으로 한마디라도 던진 거 그것밖에 제가 한 게 없거든요. 제가 막 그 사람들한테 막 뭐 해줘 뭐 해줘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식으로 하고 다니지 않았어요. 그냥 제 인생을 충실히 살면서 제 앞에 오는 사람들을 그저 바르게 대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우리 내 남자친구의 뭐 친구인데 한번 같이 밥 먹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나게 된 거거든요. 음, 너무 그러니까 자연스러웠어요. 뭐 제가 뭐 억지로 막 이렇게 노력한 것도 아니고 막 뭐 억지로 애쓴 것도 아니고 그건 그분도 마찬가지고.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제 남자친구가요. 제 남자친구 뭐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또 뭐 앞으로 뭐 얼마나 갈지는 모르죠. 뭐 또 사람 앞일이라는 건 모르잖아요. 그죠? 제가 이러다가도 또 뭐 나중에 뭐 딴 사람이랑 결혼할 수도 있는 거고. 사람 앞일은 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거죠. 뭐 어쨌든 간에. 그 지금 제가 사귀고 있는 이 남자친구가 그 제가 지난번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던 그 상해남이나 그 홍콩남 같은 사람들보다 사실 100배, 1000배 훨씬 훌륭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비록 약간 뭐 성격이 조금 뭐라 표현해 그렇게 막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되게 익숙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 뭔가 영업하면 잘할 것 같은 그런 류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극히 자기 전문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자기 개인 사업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착실한 젊은 청년인데 제 지금 남자친구가 참 멋있고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느끼는 게 굉장히 정직해요, 일단. 굉장히 정직하고 또 생각도 깊어요. 그러니까 이공계 출신인데 굉장히 사고가 깊고 또 저랑 되게 대화가 잘 통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공계 사고와 저 같은 이제 심리학이나 인문학적인 이런 사고로 같이 이제 대화를 나눠보면 서로의 부족한 점 이렇게 채워줘서 되게 재밌어요. 그분도 저처럼 이렇게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향상심이 있죠, 항상. 그러니까 더 나아지려고 하고 더 성장하려고 하고 사회에 더 좋은 영향을 끼치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분 지금 막 달나라 가는 게 꿈이래요. 달나라 가고 싶고 그게 버킷리스트 중 하나이기 때문에 달나라를 가려면 일단 어쨌든 돈을 많이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지 참 열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남자친구 같은 사람이 사실 뭐 저는 이제는 더 이상 조건 이런 걸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조건 이런 거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더 이상 조건 뭐 그 사람이 뭐 어느 학교 나오고 지금 현재 얼마 벌고 뭐 이런 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향상심이 있는지 그리고 따뜻하고 사려 깊은 사람인지 나를 아끼고 사랑해 주는지 저는 딱 이것만 봤거든요. 이 사람이 뭐 중졸이어도 상관없어요. 뭐 중졸이어도 뭐 어때요? 그 교보생명 창립하신 분도 초등학교만 졸업하셨다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학벌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자기 자신을 부단히 가꾸고 변화하고 또 이제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고 나아지려고 하는 마인드의 소유자인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정말 우연히도 정말 제가 기대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생각하고 있던 그런 분과 이렇게 우연스럽게 이렇게 우연으로 이렇게 만나게 이제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를 지금 사귀고 이렇게 있습니다. 알아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제 남자친구가요. 이거 너무 자랑하는 것 같아. 너무 자랑하는 것 같은데 제가 거의 3년 만에 솔로 탈출하는 거에서 조금 자랑 좀 할게요. 제가 3년 동안 진짜 정말 남자친구가 없었어요. 연애를 안 했어요. 3년 동안. 그래서 제 친구들이 막 슬슬 이제 걱정을 하더라고요. 너 그러다가 막 그 독거노인 되는 거 아니냐고 막. 너 이제 연애 세포는 이제 화석이 됐을 거다. 이미 죽어서.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우연찮게 얼마 전에 생겼잖아요. 근데 저는 그분의 조건 사실 뭐 몰랐어요. 그분이 그냥 제로 콜라를 좋아하고 말수가 적다. 이 정도 얘기만 듣고 나간 자리였거든요. 근데 학벌도 뭐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굉장히 똑똑해요, 사실. 제가 예전에 쫓았던 제가 조금 불분명한 의사 표현 때문에 약간 조금 기분이 상했던 그
두 사람, 홍콩남과 상해남에는 정말 비할 수도차 없을 정도로 정말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 도깨비의 한 장면이 또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것은 정말 예기치 않게 늦게 찾아온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에게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내가 저 인간의 의지로 뭔가를 막 하려고 할 때는 진짜 안 돼요. 자꾸 뭔가가 막 자꾸 어긋나고 안 돼. 근데 내가 그걸 딱 놔. 내가 내 뜻으로 내 인간의 이런 에고로 뭔가 이루겠다는 그런 욕심을 딱 놓고 딱 놓은 상태에서 지내다가 보면은 정말 자연스럽게 제일 좋은 게 딱 찾아왔던 경험이 아마 한 번쯤은 저는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아마 없었다고 할지라도요. 지금부터 그런 경험을 만들어 가면 되죠. 그쵸? 그래서 오늘 영상은요. 여러분에게 제 경험을 좀 공유하고 또 여러분의 삶에 과연 이런 경험이 있는지 또는 없다면은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가면 좋을지를 한번 생각해보자는 의미에서 한번 촬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예기치 않게 좋은 일이 찾아들기를 여러분이 노력하고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스며들기를 기도하겠습니다.